2024년 기준 한국의 은퇴 연령 평균 53.2세입니다. 하지만 기대 수명 83세를 넘었죠. 은퇴 이후 무려 30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인의 85%는 은퇴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 모두가 아시죠? 실제로 은퇴자의 월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약 58만 원. 1인당 최저생계비 기준에도 정말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소득은 줄었는데 지출은 거의 줄지 않았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은퇴 후 가계소득은 55% 줄지만 지출은 고작 8%밖에 감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답을 이웃나라 일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10년 후가 일본이라는 말이 있죠. 이웃나라 일본의 현실은 어떨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은퇴 후 삶을 현실적으로 알아보고 우리의 노후 대책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본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나라입니다. 남성 4명 중 1명, 여성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대로 우리의 미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연금 현실은 더 충격적입니다. 국민연금만 받는 사람의 월 평균 수령액은 56,300엔, 우리 돈으로 약 51만 원에 불과하죠. 직장 생활을 한 이들이 받는 후생연금을 포함한 평균은 약 14만 4,900엔, 한국 돈으로 약 133만 원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노년 부부가 실제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월 평균 비용은 26만 엔, 한화로 약 240만 원이죠.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 달 최소 5만엔, 많게는 10만엔 이상이 모자라죠. 그래서 많은 일본 노인들이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노동에 의존하며 사실상 평생 노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편의점, 리조트, 경비, 청소, 택배, 노년에도 쉴 수 없는 삶이 이제는 일본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노후 난민이라는 사회 문제도 겪고 있다고 하죠. 노후 난민이란 말 그대로 노후에도 난민처럼 경제적, 사회적으로 정착하지 못해서 불안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실제로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해 공공 화장실에서 지내다 숨진 사례도 있고 생존을 위해 일부러 교도소에 들어가는 정말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일들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2023년 기준 은퇴 후 10년 이내 재취업에 성공한 비율은 28%. 하지만 그조차도 대부분 단기, 저임금 일자리입니다. 노후 자산의 57%가 부동산에 묶여 있고 현금은 부족합니다. 은퇴 후 매달 대출 상환을 걱정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서울에 집은 있는데 막상 먹고 살 돈이 없는 정말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 있죠. 게다가 성인이 된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비율도 낮지 않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모의 72%가 자녀의 결혼자금, 주거비, 생활비를 아직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지원은 부모 세대의 노후 자산을 갉아먹고 결국 본인의 노후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은퇴자 3명 중 1명이 생계 유지를 위해 불안정 노동에 의존하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돈만 있으면 행복할까요? 행복한 노후가 보장될까요? 물론 돈이 있다면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죠. 하지만 노후에 돈이 없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매년 약 7만 6천 명이 혼자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고독사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 76.4%가 65세 이상 고령자이며 85세 이상에서는 그 고독사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이런 고독사 사례는 도쿄에서만 연간 수천 건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 도쿄 교외에서는 70대 남성이 수개월간 방치된 채로 발견되었고 옆집에 사는 주민이 악취를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도 이미 고독사 위험군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노인 1인 가구 비율은 2023년 기준 23.3%. 하지만 사회적 연결망은 여전히 매우 취약하죠.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이 존재에 대한 준비입니다. 단순히 삶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경제적 수단. 둘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관계망. 셋째,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자존감. 이 3가지가 없다면 아무리 많은 자산도 나의 삶을 지탱해주지 못합니다. 특히 3번째, 자존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을 위한 재테크만큼 중요한 건 삶의 의미를 위한 존재테크입니다. 존재테크와 관련해서 최근 일본에선 슬로우 창업이라는 신개념이 생겼습니다. 적게 벌어도 좋으니 좋아하는 일로 적당히 일하며 건강과 자존감을 지키는 방식이에요. 고령층 창업 비율은 전체 신규 창업의 약 3분의 1에 달하며 이들 중 약 70%가 자신이 창업한 일에 만족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대부분의 초기 자본은 하나로 약 7,500만 원 이하로 적은 편이고요. 예를 들면 공예, 주민 서비스, 소규모 상담 등 지역 기반 소사업이 많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슬롯 창업 사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이 퇴직 후 창업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에서 창업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중장년 창업 초기 자금 지원 제도가 있죠. 통계에 따르면 이 제도를 활용한 창업자 중 약 65%가 만족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이 중장년 창업 초기 자금 지원 제도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면 첫째, 본 영상에 자유롭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보고 느끼신 점 혹은 나의 이야기 등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둘째, 아래 설명란이나 혹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서 자료를 요청한다고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바쁘신 여러분들 대신해서 저희가 직접 지원제도에 관련해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모아서 전달드리겠습니다. 다시 슬롯 창업으로 돌아와서 평균 초기 투자금은 약 500만에서 1000만 원 수준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공예나 상담 서비스, 지역 기반 소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며 수익은 적지만 의미 있는 삶을 지탱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수혜자 중 한 분은 퇴직 후 작은 목공 공방을 직접 열었다고 합니다. 월 평균 수입은 약 120만 원 수준. 비록 큰 수익은 아니었지만 제품을 만들고 지역 주민과 교류하면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일을 하고 있다 라는 삶의 의미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우리 5060 여러분들, 자, 이렇게 일본과 비교한 한국의 현실을 알아봤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이 100세 시대에서 인생의 또 다른 시작, 전환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첫째,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경제적 수단. 둘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관계방. 셋째,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자존감. 그리고 댓글과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 자료를 요청하시는 것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막내 아들의 달콤한 목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